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이제 작업을 들어갈 텐데,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일단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어떤 x 값들에 따라서 함수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제 이런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이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이용해서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이제 미분계수가 결국은 이제 도함수니까, 그 임의 실수 x에서의 미분계수가 도함수니까, 그러니까 결국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정과 감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과 감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제 왜 미분계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정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면 이제 우리가 임의의 두 실수, 여기 x1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x2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fx1이고, 여기가 뭐, fx2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게 x1보다 x2가 이제 더 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 값이 더 커지면, 그에 따라 뭐도 더 커? 이 함수값도 더 커요. 그러니까 fx1보다 뭐가 더 커? fx2가 더 크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1보다 fx2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임의에 두실 수, x1, x2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커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게 증가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자, 반대로 이제 그래프가 또 요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x1이고 여기가 이제 x2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이제 fx1이고 여기가 이제 fx2가 될 거야. 자, 이 경우는 x 값은 커졌는데 x 값은 요렇게 커져가는데 y 값은 도로 요렇게 적어져. 그러니까 x1에서의 y 값보다는 x2에서의 y 값이 도로 더 적어져.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의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이 도로 fx2보다 커. 그러니까 fx2가 이제 fx1보다 도로 적어지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감소라고 해.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점이 두 점 사이에서 여기 있던 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던 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증가 감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물론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는 함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같이 있는 함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의 그래프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로 판단하기가 쉽진 않지. 우리가 이미 실수 x값을 다 대입해서 x값이 커졌을 때 y값도 따라서 커지는지 안 커지도록 적어지는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진 않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바로 이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뭘 이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있었어. 여기 이제 x1, 이제 x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x1, 여기 이제 fx2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 경우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x의 변화량, 즉 요만큼이 델타 x고, 그래서 요 경우 요거 이제 델타 y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두 점이 이제 두 점 사이에서 델타 x분의 이제 델타 y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x2 빼기 뭐 x1 분의 fx2 빼기 뭐 fx1인데, 요게 양수가 되고 될 때, 즉 뭐가 더 클 때? x2가 더 클 때, 요것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도 더 커진다? 바로 요 값도, 즉 fx2가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요 비율이 양수가 되면 뭐 했구나? 이제 증가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제 뭐 x2 빼기 x1 분의 fx2 빼기 fx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차피 요 값은 양수인데, 요 값이 만약에 음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음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 앞에 값이 더 적다란 얘기니까, fx2가 더 적다는 얘기니까 뭐 감소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뚝 떨어져 있으면, 요 뚝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모든 점에서, 이미 모든 점에서 다 그런 어떤 증가, 감소 상태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간격을 갖다가 요 사이 간격을 델타 x 요 간격을 뭐에 가깝게 보낸다? 0에 가깝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아주 0에 가깝게 보내주면, 아주 0에 가깝게 보니까 여기 이제 임의로 a로 잡고,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x를 잡아서 x를 잡고, 여기 이제 fa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이제 fx로 잡아서 요 간격을 델타 x 간격을 0에 이제 보내버리면, 그럼 이것도 이제 델타 y도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는 형식으로 해서 변화율이 이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미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가 뭘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뭐 fa라고 하는 요 극한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양수일 때, 요 값도 양수면, 그러면 즉 다시 얘기해서 요 값이 양수일 때, 요 값도 양수면, 우리가 이제 임의로 요 점을 갖다가 요 점을 A라고 해서 요 점을 끝없이 이쪽으로 보내도 항상 요쪽 점이 요 점을 P라고 해. P점이 A점보다 더 위쪽에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A점에 아주 가까워지는 점 P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A점에서 점 P점 사이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 뭐 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증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점이 움직여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극도로 A에 가까운 두 점 사이에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F'A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가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양수가 되면 요 점 A점에서는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 때 뭐 X 그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제 점이 진행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F'A, 즉 A점에서의 뭐 미분계수가 이렇게 양수가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x 이퀄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좀 무섭죠? 원래 한 점은 당연히 증가 감소 이런 거 없어. 증가 감소가 되려면 두 점이 돼야지.
근데 이제 x 이퀄 a면 당연히 한 점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요 a점, 요 점은 요 점에서는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양수면 증가할 준비가 돼 있다. 즉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있는 점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가 양수면 그 점에서는 이제 다음 점으로 이제 그 점에서 다음 점으로 아주 인접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붙어 있는 점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좀 가까운 두 점 사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점에서 다음 x 값이 변해가면, 그러면 y 값도 이제 뭐 x 값이 이제 커져가면 y 값도 커져가는 형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그려져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양수면 우리는 이제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감소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감소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있고 여기를 우리가 이제 A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X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돼? FA가 되고 여기가 뭐 이제 FX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델타 Y 값. 응? 즉 X가 이제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뭐 FA 값. 그쵸? 자, 요 값을 보면 요거는 지금 양수지. 뭐가 더 크니까, x가 더 크니까. 근데 요 값은 음수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값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점 p를 갖다가 어디에 여기가 이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해서 점 p를 a 쪽으로 쭉 보내도 어차피 fx 값은 fa보다 뭐 적어지는 형식이니까, 따라서 이 주변에서 점 p가 아무리 a에 가까워지더라도 이 값은 항상 뭘로? 음수로 결정된다 이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x 이퀄 a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음수가 되고, 이게 음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x 이퀄 a에서 무슨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점에서 그 증가 상태에 있는지, 즉 쉽게 말하면 증가를 하고 하는 중에 있는 점인지 또는 감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점인지, 그것을 그 점에서 뭘로? 미분계수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하는 점에서 이 접선을 구해보면 여기서 그래프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건 양수잖아. 기울기 양수. 그렇죠? 기울기 양수. 반대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꺼지니까 이건 기울기가 음수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양수면 이제 그 점에서는 뭐 증가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음수면 그 점에서는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구나, 감소 상태에 있는 점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가 x값 커지면 y값도 커지고 뭐 이런 건데, 그것을 한 번에 우리가 한 방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의 보호다? 이 변화율의 보호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율의 보호를 보고, 변화율의 보호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변화율의 극한값이 곧 미분계수니까 그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용한, 즉 미분계수의 보호를 보면, 그러면 그 한 점에서의 어떤 정감 상태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증가 감소를 얘기하려면 두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점 P가 이제 여기 있는 점이 끝없이 이쪽으로 가까워져 가면 결국 A와 P는 거의 한 점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한 점에서의 어떤 증가 감소 상태를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F'A가 이제 양수면
응? F'A가 양수면 우리가 정각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A가 음수면 감소 상태에 있다 그렇게. 자, 이제 미분계수가,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미분계수가 0이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후사정을 그 A 값의 전후사정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지금 당장은 뭐라 말을 못 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양수면 정각 상태다, 음수면 감소 상태다,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고, 요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하기로 합시다. 네?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자, 정각 상태에 있는 점들이 쭉 모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쭉 가서, 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감소를 하고, B까지. 다시 요렇게 이제 뭘 하더라? 증가를 하더라. 그런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요쪽에 X가 A보다 적은 쪽에 있는 모든 X 값들은 그 증가, 그 변화율이 당연히 다 뭐가 되겠어? 다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다 양수가 될 거야. 어차피 이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뭘 하냐면, 요쪽 점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a보다 적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그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지. 반대로 이제 x 값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으면, a하고 b 사이에 있으면, 그럼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계수 값이 뭐가 된다? 이제 음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또 x가 이제 뭐보다 크면, b보다 크면 또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x 값들에 대해서는 미분계수가 다 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자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구간에 있는 x 값들에 대해서 그 점들에서의 도함수가 양수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구나?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도함수가 이제 음수면, 그러면 그 구간에서 뭐 하고 있구나?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이 도함수 f'x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어떤 구간에서 증가 감소는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함수 자체가 미분계수의 함수니까, 즉 도함수가 양이 되는 x 값들이 있으면 그런 x 값들에 대해서는 그 도함수가 양이 되는 어떤 구간이 있고, 그러면 그 구간에 있는 x 값들에서는 이 함수가 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또 어떤 구간에서 f'x가 음수면, 그 구간에서는 우리는 그 점들이 다 무슨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는 점들이 모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뭘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미분계수의, 도함수의 부호로서 판단할 수 있다. 어차피 미분계수가 도함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미분계수 f'x를 구해가지고 f'x를 구해서 이제 그것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양수면 이제 우리가 fx는 뭐다? fx는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떤 구간에서, 구간에서 F'X가 양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F'X가 음수면 뭐 하고 있구나? 이제 fx는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점에서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0이 되면. 자, 0이 되는, 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상에 보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면서 여기서 딱 접선의 요 A점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전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가 되는 그런 행식의 그래프가 나와. 그러면 요 A점은 결국은 미분계수는 0이지만 이 증가하고 있는 점들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 x = a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고 봐요. 증가한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쭉 가다가 여기서 쭉 X축 A에서부터 B 사이에 여기 이제 여기 P고 Q라고 해. 이 사이에 이제 A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미분계수는 0인데 이 점에서는 상수함수라 이 점에서는 요 앞에도 0이고 요 앞에도 미분계수가 0이 돼. 아까 여기는 플러스 있는데 부호가 그러면서 여기서만 이제 0이 됐는데 요거는 앞, 전후 요까지 다 0이 돼. 그러면 이 전체 이 부분에서는 x 값들의 y 값들의 변화가 없어. y 값들은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서 요까지는 y 값들이 일정한 상수함수니까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꼭 이 점에서 증가한다고 말 못해. 증가하려면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서 무조건하고 x 값들은 y 값들이 이렇게 이제 커져야 돼. y 값들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서도 미분계수는 0이고 여기서도 미분계수는 0이고. 그런데 요거는 가만히 잘 따져보면 요게 이제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 사이에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요 부분을 갖다가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론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 점은 증가하는 점도 되고 감소하는 점도 되고 요 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점들을 증가하는 점도 되고 감소하는 점도 둘 다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또는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증가하는 점, 감소하는 점 둘 다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요 케이스는 요런 것도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될 때는 요런 식으로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될 때는 요거는 이제 감소하는 점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즘에서 우리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는 0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상황을 봐야 돼. 미분계수는 0인데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인데 0이 되는 전후에서 부호가 이제 F'의 부호가 F'X의 부호가 다 이렇게 이제 전후에서 양수인 상태로 0에 가까워지면 0이 되면 이때는 우리는 이제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분계수는 0인데
그 전후에서 부호가 음수로 그렇게 결정되면 이것처럼 이때는 우리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처럼 미분계수가 0인데 그 전과 그 후에서도 계속해서 0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처럼 F'A가 이제 0인데 그 전에서 부호가 여기는 증가니까 플러스고 여기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는 그때는 요 점에서 우리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둘 다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도 포함시키고 감소하는 구간에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안 헷갈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될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f'x가 양수면 fx는 증가한데, 근데 우리가 fx가 그러면 증가하면 그럼 미분계수가 다 양수만 돼? 그건 아니잖아요. fx가 증가하면 미분계수가 양수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뭔데? 미분계수는 0인데 뭐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이렇게 0인데 뭐 증가하고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미분계수가 양수만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등호를 붙여. 자, 그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등호 안 붙냐고. 자, 여기 등호 붙으면 f'x가 0, 양수거나 0이면 증가한다는데, 그러면 f'x가 양수면 증가하는 건 확실한데, 0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0일 때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다니까? 그렇지?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은? 이 두 번째 상황도 f 미분계수는 0이 되는 경우인데,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는 증가라고 말해? 증가라고 말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f'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fx는 증가한다. 이 말이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뭘 말하냐면 f'x가 양수이거나 또는 f'x가 0이면 fx는 증가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fx는 증가다 그 얘기인데 근데 자 요거는 뭐 상관없지. 문제는 이 경우에 요게 성립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등호를 붙이면 이 미분계수가 0이 될 때 반드시 fx가 증가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등호를 못 붙이는 거야. 근데 역으로 fx가 증가한다 하면 증가하는 점들 중에는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0이 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요거는 등호로 붙여.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이면 B이다. 이게 이제 참인 말이 되려면 요거 성립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것도 반드시 성립이 돼야 돼. 그래야 참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fx가 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f'x가 0이 되는 x 값 중에는 fx가 증가하지 않는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말은 참이 안 돼. 그러면 이 말은 그럼 왜 참이 돼? fx가 증가하면 그럼 fx가 증가하는 점들 중에 먼저 뭐가 돼? fx가 증가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x 값들이. 그런 점들 잘 따져보면 그 점들에서는 미분계수가 뭐인 점도 있지만 양수인 점도 있지만 뭐가 되는 점도 있다. 0이 되는 점도 있다. 그런 얘기니까 이 말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증가할 조건을 찾아라, 감소할 조건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문제를 물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같거나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fx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f'x는 뭐보다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또 fx가 이제 뭐 한다? 감소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옛날 사람이 이제 자꾸 줄 두 개로 이제 긋고 있는데, f'x는 이제 0보다 같거나 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이건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건 성립 안 해요. 이건 이제 성립 안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증가할 조건, 감소할 조건을 찾을 때 이제 이걸로 이제 잘 찾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가,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3차함수를 미분하면 이차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가 이제 그 항상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이 될 조건, 음이 될 조건,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하는 쪽으로 할게요. 자, 이제 함수 fx가 이제 증가하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fx를 잘 보면, 자, 이제 f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것은 f'x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f'x를 구해보면,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예요. 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이렇게 되죠. 이런 건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더하기 4 x 빼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이게 이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이제 이 참수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이제 뭐하고 마이너스 4하고 여기 이제 2를 지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4하고 여기 2하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증가하는 구간을 찾는 거니까 증가를 하면 f'x는 뭐보다 크나 크다? 0보다 크나 크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0보다 크나 큰 구간은 부분은 이 부분이지. f'x가 여기 지금 f'x 그래프니까 x 범위를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요거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바로 x가 뭐 마이너스 4보다는 같거나 크고 2보다는 같거나 적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으로 하면 마이너스 4, 2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라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은 또 뭐가 돼? 감소하는 구간은 f'x가 0보다 같거나 적은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되냐면 0보다 같거나 적은 거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잖아. 즉 x 범위 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근데 이때도 이 마이너스 4는 들어가. 그래서 여기 만족되는 x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적거나 또는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4는 양쪽에 다 들어가. 2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4하고 2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가 되는 점인데 그 극대극소점은 증가하는 점도 되고 감소하는 점도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보면, 자, 이제 fx가 감소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1, 2일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를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감소하니까 이제 f 프라임 x가 이제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인데, 이게 이제 0 이하가 되는 x 범위가 곧 뭐하고 뭐 사이가 1하고 2 사이다. 그렇죠? 근데 이건 최고참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음이 되는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음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때 이제 만족된 x값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될 텐데, 그게 이제 1하고 2 사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참수 모자라는 친구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f'x는 최고참 계수 3이니까 3이고, 그 다음에 x값 1과 2를 이용해서 x 빼기 1 빼기 바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뭐 9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요거 이제 판단하면 2a는 얼마? 마이너스 9, b는 6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이 2a 플러스 b니까,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보자고요. 자, 이제 3참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가 3분의 1 x 3승 더하기 이제 ax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 x 빼기 1인데, 어쨌든 증가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가 뭐보다 0보다 같거나 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게 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가 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 더하기 4인데, 이게 이제 0보다 같거나 커지는 게 뭐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제 0보다 같거나 커. 자, 몇 참수? 이참수지. 자, 이 이참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같거나 커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또는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가능. 그렇죠? 근데 지금 요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 조건이 바로 판별식의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뭐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 있으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이렇게 떠 있으면 판별식이 양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판별식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이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판별식이 양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하는 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지나갈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될 수 있는 x값, 즉 실근이지, 건이지. 2차 방정식의 건을 구하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거는 뭐 완전 제곱식으로 꽂혀가지고 나온 공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 근호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별식 D, 저 디스크리미넌트 D를 갖다가 이제 요걸로 두는데, 요거는 뭐에 써먹냐면, 이게 근호 안의 값이잖아. 근호 안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전체 수가 결정이 돼. 근호 안이 양수면 당연히 끝에 나오는 x는 뭐가 돼? 실수가 되지. 근호 안이 양수니까. 자, 0이 되면, 그때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x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실근이 한 개 나오지. 근데 이제 요 한 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중근이라고 해요. 같은 두 실근이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확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같은 실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근은 한 개지만 같은 게 두 개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음수면, 근환이 음수면 과연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건 이거는 헛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x가 뭐가 된다? 헛수가 돼.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그과 근이 실수인지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지,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중근을 갖는지 아니면 이건 이제 서로 다른 두 흑은이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참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y 이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서 이게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 여기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럼 이 알파 베타에서는 y 값이 뭐가 되냐면 0이 돼. 그래서 y 값이 0이 되는, 이 y 값이 0이 되는 x 값이 알파 베타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거는 실수야. 우리가 함수는 y 이꼴 fx에서 이 x 값하고 y 값은 모두 실수예요, 실수.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값들도 다 실수.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y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어. 그럼 이거는 실근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지. 자, 실근 한 개밖에 없는 게 바로 중근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x축과 안 맞나? 그러면 y가 0이 되는 x값 있어? 없어? 없죠. y가 0이 되는 x값이 없어. 그럼 실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데,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뭘 갖는다? 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판별식이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은 그래프의 위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이 그래프하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 y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 있다. 그렇게 해서 판별식은 양수.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나면 그때는 이걸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면 그때는 이제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실근이 없는 흑은을 갖는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판별식은 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거나 크려면 그래프는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돼야 돼. 0이 되는 것까지는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지.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뭐가 되는 값이 생기니까 음이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음이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판별식을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 D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4분의 D라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 자, 4분의 D가 이제 뭐가 되냐면 4분의 B제곱 빼기 4AC. 그럼 이거는 4분의 B제곱 빼기 AC가 되고, 이게 이제 2분의 B 전체 제곱 빼기 AC. 그래서 이제 우리가 B의 절반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4분의 D인데, 4분의 D인데, 이때 보통은 이제 B가, 즉, 요 1창의 개수가, 뭐의 배수일 때? 2의 배수일 때. 주로. 즉, 뭐가 곱해져 있을 때, 2가 곱해져 있을 때 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여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를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4분의 D를 쓰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분의 D를 쓰면, 이제 요 2A의 절반이 A니까 A 제곱, 빼기 AC인데, C가 요거고, A가 1이니까, 이제 3A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보다 적다? 0보다 같거나 적다. 0보다 적거나 또 0이거나 하니까. 그래서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몇 A? 3A 빼기 4가 0보다 같거나 적다가 되고,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1, A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적다. 이렇게 돼서, 자, 따라서 A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같거나 크고 3보다는 같거나 크고,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고. 자, 따라서 이제 정수개수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면 사이에서 이제 정수개수 구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3하고 1 다 들어가지. 양 끝이 다 들어가면 정수의 개수는 3에서 뭐 빼고 마이너스 1 빼고 또 1 더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 5개. 그래서 여기 0, 1, 2, 3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뭐 비슷한 문제니까. 자, 지금은 이제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고, 이게 이제 열린 구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이게 이제 모든 실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실수에서 이제 실수 x에서 이제 감소하는 이제 정수 a의 최대값 찾는. 현재는 감소지.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가 이게 이제 3a x 제곱 더하기 뭐 2ax 2x 빼기 1인데 이게 0보다 같거나 적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적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는 안 되잖아. 요렇게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적을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요렇게는 그래프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야 돼?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요런 표 그리려면 당연히 위로 볼록하니까 요 값이 뭐 최고차항계수 3a가 음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이제 x축과 만나 안 만나? x축과 안 만나지. 그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적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가능하냐면 여기까지는 가능해. 요 0이 경우 있으니까. 그래서 0보다 같거나 적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음수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 판별식, 여기 또 2가 있으니까 역시 이제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그러면 2의 절반인 1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3a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1 더하기 3a가 돼서 이게 또 0보다 같거나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0보다 적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적다. 이렇게 됐으면 요거니까 따라서 이제 공통범위는 이게 되죠. 바로. 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요거 하는 거는 이게 될 수 있는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적은 쪽에 있는 정수 A 최대값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되고,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자, 근데 1대1로 대응되는 함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뭐 하든지, 증가하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뭐 감소해야 돼. 그래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든지, 또는 감소함수. 모든 실수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 31번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정수 K를 구하는 건데, 그게 바로 곧 뭐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fx를 x 3성 더하기 그 다음에 x 3성 더하기 그 다음 이제 2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인데, 자, 이제 미분을 하면 3x 제곱 더하기 뭐 4x 더하기 k가 되고, 요거는 이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이제 항상 뭐보다 크거나 크게 0보다 같거나 크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그래서 즉 무슨 함수? 정함수. 자, 조건 아까처럼 이제 똑같아요. 판별식 이제 음수거나 0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 또 4 때문에 4분의 1 쓰면, 그러면 이제 절반 제곱에다가 이제 2의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3k인데 이게 이제 0보다 같거나 적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제 k는 또 뭐보다 같거나 크다. 3분의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제 k 최소값은 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이제 1대1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대1 대응되는 함수는 무슨 함수이거나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뭐 이제 감소함수. 그래서 이제 지금 fx를 보면 x 3성 마이너스 3의 a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4a x 더하기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1대1 대응이 될 조건, 즉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될 이제 a 값을 찾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f 프라임 x 구하고,
자, 그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어차피 이차함수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0보다 작거나 커 적정감수가 되는 조건을 찾는 거고, 역시 이제 판별식 4분의 t는 0보다 작거나 적어야 돼요. 자, 이제 4분의 t 적어봐. 요거 절반 제곱이니까 9의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제 ac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4a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0보다 작거나 적다가 되니까, 그럼 정리하면, 자, 요게 이제 9에, 자, 정리하면 이제 9a 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9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9a 제곱 더하기 30a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자, 따라서 이제 3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1, 3,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 정리하면, a 더하기 3, 3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자, 따라서 이제 a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A 값에 합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이 범위에 있는 정수 값은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 될 것이고,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 구해보면 이제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한 것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과 감소의 판단을 뭘로 한다? 그 판단을 프라임 X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과 감소가 원래 이제 X값 커지면 Y값도 커지는지 적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배나율로서 판단되는데, 그게 이제 임의의 점에서, 갖고 이제 곡선상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에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임의의 실수 X에서의 이제 미분계수인 F'X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F'X가 이제 양수면 증가다. F'X가 음수면 뭐? 감수다. 근데 이제 F'X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증가하는 점도 되고, 감소하는 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세 가지 경우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 중에는 뭐 하는 점도 있으니까, 증가하는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는 거꾸로 fx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fx가 증가한다고 하면, 그때는 f'x, 즉, 미분계수 보호가 양수도 있지만, 뭐도 있다? 0이 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해서 동호 붙이는 거고, fx가 이제 감소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미분계수가 음수인 것도 있지만, 음수인 것도 있지만, 0이 되는 것도 있다 해서, 여기에 있는 뭐 붙는다? 동호가 붙는다는 걸 알고, 역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잘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제 1대1 대응이다. 응? 또는, 역함수를 갖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들은 다 이제 그 함수가 많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더한다, 감소한다. 그렇지? 모든 실수했어요. 들어가고 이제 동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증가 감소의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극대 극소하는 극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이 끝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참수 그래프하고 4참수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그려보는 쪽으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갖다 3참수 그래프, 4참수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 3참수나 4참수에 대한 특징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제 상당히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